타오바오의 등급제는 누적제예요. 제가 타오바오 판매 계정으로 황관 등급에 돼 있거든요. 네네. 이미 10년 전에 황관 등급이에요. 지금도 황관 등급이에요. 네. 근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일한 사람도 뜨문뜨문 팔았어도 황관 등급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건 네, 안녕하세요.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입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20년 이상 이어오셨고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여 사입 및 브랜딩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유튜버 직사만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정튼다 채널에 오셨으니까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타오바오 완전정복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직사마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22년 동안 직장도 오래 다녔었고 중국 소싱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면서 온라인 유통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정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바쁘신 가운데 네네. 정튼다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뭐 요청을 하셨으니까 출연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훌륭하신 분들하고 많이 인터뷰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는 저도 출연을 해서 몇 건 홍보도 좀 할까 하는 부분도 약간 있고 네네.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같이 나눠드리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요청이 주신 거에서 흔쾌히 진짜로 많이 바쁘거든요. 바쁘지만은 네.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까요? 지금 현재도 주로 소싱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소싱. 예, 그리고 네. 이제 카페 관리를 하고 있고 네네. 사실 유튜브는 조금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어떤 정보 채널이긴 한데 네네. 주로 카페 회원들하고의 소통, 교육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네.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중국 현재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주하고 이웃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장조사단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네. 운영을 하고 그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장조사단을 하는 이유는 뭐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혹시 질문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예. 저기 하겠지만은 네. 현재 어떤 시장 흐름, 유통 흐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만의 상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시장조사단 쪽으로 지금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중국 광저우랑 이웃 센터가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 그러면 셀러분들을 모집을 해서 주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중국 가끔씩 가시나 보네요. 저희들이 원래 코로나 훨씬 전부터도 중국 시장조사단을 했었는데 아, 네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카페 원래 취지는 중국 물건을 수입해서 팔자라는 게 아니고 네. 한국 물건을 중국에 수출해서 팔자. 그것도 온라인을 바탕으로 주로 이제 타오바오겠죠. 타오바오 입장으로 해서 중국에 팔자가 모토였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코로나나 뭐 그 훨씬 이전에 사드나 그리고 한국 물건의 어떤 판매가 좀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네. 중국 통장 개설이 어려운 상황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됐었어요. 아. 그리고 물류도 많이 멈춰 있었고 네네. 그러던 찰나에 한국에서 어느 순간 구매 대행이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고 네, 맞아요. 저희 카페에도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구매 대행 회원들이 늘어나고 직구 회원들이 늘어나고 네. 중국 소싱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뭐 이렇게 쭉 발전이 됐는데 제가 그거를 어차피 카페나 커뮤니티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고 모임의 흐름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굳이 안 된다 막는다 이런 게 아니고 흐름에 편승해서 저도 같이 그쪽 방향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방향이 다시 우리가 중국으로 진출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지금 중국 쪽으로 더 공세를 피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의 시장조사단은 중국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타오바오에 입점하기 이런 쪽이 더 많았었고 네. 그 뒤는 중국 현지의 물건을 내가 직접 소싱해서 한국으로 유통을 하는 그런 시장조사단이 더 줄을 잃었었죠.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는 이제 멈췄었고 네네. 코로나가 끝나고 한 2, 3개월 지나면서 네.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 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유통 상황하고 뭐 어떤 이 중국 내 상품을 찾는 거하고 맞닥뜨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서 요 올해부터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EU, 광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홍보를 말씀드리면 네네. 4월 달에까지 계속 광주 EU를 다녀왔고 5월 달에 다시 EU 시장 조사가 있고요. 5월 22일 날 출발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6월 달에는 또 광주로 진행이 돼 있어요. 상반기에는 아마도 5월 달, 6월 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너무 더운 시즌
시즌이어서 저희들이 광주 쪽에 센터에서 특별히 진행되는 이벤트가 있긴 한데 그때 광주를 한 번 더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또 계속 월별로 진행할 그럴 계획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 채널이나 저희 카페에 와서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온라인에서만 타오바오랑 1688 사이트만 소싱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진짜 현지를 가볼 기회도 없을 거고 근데 이렇게 대표님께서 운영도 해주시고 하면은 관심을 갖고 한번 신청해서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직도 비어있는 어떤 룸이 되게 많거든요. 그 네.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와서 보면 온라인화되지 않은 상품들 그리고 나만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접목을 하면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여러 힘들죠. 가지 상황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액으로도 충분히 자기만의 상품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희가 카페 위주고 커뮤니티 위주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5월 달은 이후, 6월 달에는 광저우인데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것도 카페 링크를 저희 채널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 초부터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국내에 진입하여 국가 공세 및 앱 설치 시 무료로까지 주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쇼핑몰 업계 전반적인 타격은 물론 국내 제조업마저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좀 생뚱맞는 좀 질문일 수 있겠지만 해외 구매 대행, 특히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을 계속 해도 될까요? 이거는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구매 대행 사업 끝났다. 아니면은 중국으로 인해서 한국 이커머스는 망한다. 이런 암울한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일부에서는 아직도 구매 대행이 살 길이다. 하루에 몇 시간만 하면 얼마를 번다. 이런 홍보를 하면서 쭉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사실은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봐요. 다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하는 거 너무 이게 가식적이고 구시대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꽃은 핀다. 꽃을 피울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어요. 다만 어려울 뿐이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옳게 찾아가느냐. 네. 저희가 이제 카페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일부 했고 교육도 하고 관련된 일을 쭉 하다 보면 네. 제 길이 꼭 100% 맞는 길은 아니지만 네. 누가 봐도 이렇게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고 패러다임의 흐름이 있는데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도 있고 그것이 있는데도 알려줘도 심지어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셔라 해도 그걸 비껴 나가서 구시대의 유물에 계속 젖어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구매 대행 힘들지만 방향성은 있다. 방향성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시면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구시대의 전략과 패러다임 구조들은 다 버리시라는 거. 새로운 구조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고 뉴스를 보고 하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유통의 흐름도 변하고 있고 살아남는 구조들 보면 예를 들면 이거죠. 쿠팡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커머스가 아니에요. 이제 쿠팡은. 쿠팡은 굉장히 다각적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고 주식만 살아도 되는 회사고 그리고 결국은 배송회사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쿠팡 이츠 또는 쿠팡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붙이는 거 많잖아요. 많죠. 그런 거고.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네이버 살아남을 거예요. 커머스가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 커머스잖아요. 그죠? 네. 스마트 스토어로 고객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서 유치한 고객을 넘기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엄청난 전문가이지만 네. 그냥 전문적인 커머스들 예를 들면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힘들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왜? 전문적인 커머스이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걸 버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11번가 같은 데는 무슨 뭐 별걸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어요. 뭐 해가지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주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구독형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전환이 확 못 되는 이유가 이 커머스로서의 너무 그거를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힘든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현실적으로 볼 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환점이 확실하게 있거나 본인만의 이 명확한 영역이 커머스적인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걸 흡수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버티컬적인 그렇죠. 예를 들면 에이블리라든지 아니면은 지그재그라든지 무신사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게 주로 패션에 국한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진적적인 고객층 타겟이 명확한 그리고 SNS와 접목할 수 있는 고객층이 있는 그런 곳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 이커머스에서 네이버 쿠팡만 쉐어 보고 있거든요. 여기 저기 시청자분들이 그것만 딱 보면 안 된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자, 그러면은 직사만님 제 유튜브
영상을 또 봤거든요. 네네. 두 영상도 이제 네.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1688이나 타오바오 등 도매 사이트에 매일 새로운 상품이 쏟아진다. 네, 구매 대행은 이렇듯 수많은 종류의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구매 대행을 적극 추천하시는데요. 구매 대행 초보자나 입문셀러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일단 그 전에 직사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창기 제가 직사마를 찍을 때가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 4년 전? 아마도 그때일 텐데 그때와 지금은 패러다임이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아, 패턴이 바뀌었다. 예, 많이 패턴이 바뀌고 패러다임도 바뀌고 그 3년 전 영상을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초창기 영상을. 그리고 제가 초창기 한 1년 정도 찍다가 그 네. 뒤로는 저희 교육생들이나 카페원들을 위한 제가 일부 올려놓은 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네.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네네. 그 뒤쪽에 보면 내용들이 점점 바뀌는 현재 패러다임 쪽으로 흐름을 말씀해주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이 구매 대행에서 핵심 포인트는 제가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의 어떤 방향이 옳고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적인데 네. 보통 우리가 3년 전, 4년 전 때 패러다임은 대량 등록이라든지 솔루션을 통한 그리고 그 상품을 수집을 해가지고 동시에 올려가지고 뭐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약간 패러다임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최근에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고 나만의 상품을 잘 찾아서 핵심적인 요소를 잘 연구를 해야 되겠죠. 나만의 상품. 그 상품을 나에 맞게 또는 내가 원하는 고객에 맞게 잘 편집을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상품화, 고객이 원하는 상품화. 구매 대행은 내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네. 대신해서 구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잘 포장을 해서, 포장이라는 게 어떤 나쁜 의미의 포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고객이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게끔 포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그 역할에 충실하면 아직도 기회는 있다. 그건 앞에서 했던 질문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네. 기회는 있다고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너무 이제 예전 영상 말고 좀 최근 영상을 좀 참고해보면 괜찮을까요? 맞아요. 최근 영상 참고해 보십시오. 문과님이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크게 보충해서 말씀드릴 게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 대표적인 종합 쇼핑몰 1688이나 타오바오, 알리, 테무, 티몰 외에 이웃시장, 광저우 도매시장 등 식품, 패션, 잡화, 전자제품은 어디에 있는지 대표적인 도매시장도 좀 소개해 주시는 거죠? 소개해 드리죠. 저희들이 이제 중국 도매시장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품목별 도매시장들이 각각 달리 있고 그리고 생산 거점들도 아이템들마다 다 세분화돼서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모든 곳을 다 훑는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네네. 그리고 본인이 명확한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저희 카페나 저에게 의뢰를 하시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정보를 드릴 수는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도매로 봤을 때는 네네. 저희들이 크게 한 4군데 정도를 이렇게 분류를 해요. 저희들이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게 패션 쪽인데 패션 같은 경우는 광동성 그중에서도 광저우는 중국 패션의 메카고 전 세계 패션 물동량을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현재 한국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있는 물동량 자체도 네. 이 광주에서 넘어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패션 브랜드들 치고 네. 한국에서 일하는 웬만한 패션 브랜드들 네네. 이 광동성, 광주 쪽을 거래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패션 이외의 제품들, 물론 광주에도 패션 이외의 제품들은 꽤 많이 있어요. 있고 좀 고급화돼 있고 고급화라는 게 우리 눈에서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뭐 하여튼 중급화 정도 되는 기타 품목들이 소량으로 하기 위해서는 광주가 좋은 편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유라는 곳이 있어요. 이유는 조금 더 이 소상품 쪽 그리고 이 패션을 제외한 기타 상품 부분들 취급하는 굉장히 큰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시장 조사를 광주하고 이유로 가는 이유가 혹시 패션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광주 위주로 많이 가실 걸 권장을 하고 패션 이외의 제품들은 이유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만약에 전자 쪽에 관심이 많다. 네. 또 휴대폰 관련 용품이나 이런 쪽 부분들은 심천, 중국의 선전이라고도 하는데 심천 쪽으로 이렇게 가시기를 좀 권장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뜨는 도매시장 쪽에 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린이.
린이라는 도시가 산동성에 있는 쪽인데 이쪽은 이제 한국하고 산동성은 좀 가까운 편이잖아요, 그죠? 네. 물류라든지 이런 거점이 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가볍게 쉽게 아이템을 공략하실 분들은 린이 쪽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다. 근데 저는 크게 이렇게 네 군데를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본인만의 특정한 아이템이 있는 분들은 따로 연구하시면 그거는 집중해서 파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식품은 제가 말씀을 일부러 안 드리고 있어요. 네, 식품은 좀 식품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네, 이건 맞아요. 좀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취급할 수 있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린이라는 지역은 아까 아이템 공략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린이가 이제 동북 그러니까 이 중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잖아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광주는 광동석 남쪽 지역이고 네네. 이오는 중간 정도 지역이에요. 근데 북쪽 지역이 도매시장 중에 큰 곳이 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네. 이 린이라는 곳을 통해서 중국의 북쪽 지역 그리고 러시아 쪽까지도 유통이 되는 네. 상품들이 모여 있고 광주와 이후 상품들 중에 쓸만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지역별로 도매시장 등 형태가 돼 있는 곳이거든요. 전자제품은 또 가져올 때 KC 인증도 받아야 되는. 전자제품은 KC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 크게 관계가 없어요. 판매를 하셔도 돼요. 그치. 근데 사입해서 판매하실 경우에는 네.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된다. KC 인증, 전파 인증, 전자 인증 이런 인증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고 비용이 한 150에서 3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아이템마다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 깊게 준비를 하셔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냥 중국 요즘 유튜브에 이유 간다 막 이유 가겠다 생각하실 맞는데 그냥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하셔서 내가 해당되는 그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한번 가보는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번 코스에 같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런 아이템들은 여기 말고 차라리 다음 코스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이 아이템을 명확하게 보시려면은 차라리 개인적으로 가이드를 써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타오바오 같은 경우 이제 판매자 등급을 2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였는데요. 많은 판매자 거래도 활발하고 매출도 좋고 성실 판매자를 찾고 공략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등급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20등급이라는 게 저런 거죠. 하트, 다이아몬드, 황관, 네, 청관, 맞아요. 금관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이게 이 단지마다 또 5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게 5, 4, 20에서 20등급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오바오의 등급제는 누적제예요. 예를 들면 제가 타오바오 판매 계정으로 황관 등급에 돼 있거든요. 네네. 이미 10년 전에 황관 등급이에요. 지금도 황관 등급이에요. 네. 근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일한 사람도 뜨문뜨문 팔았어도 황관 등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 판매자의 현재의 판매량. 현재 판매량. 네, 현재의 고객들이 주는 평가나 피드백량 그리고 평점 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등급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다만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판매자면 그만큼 약간 더 안정성은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내가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의 상품의 판매 데이터에서 평가라든지 평점이 어떤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유튜브를 또 영상을 보면은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사입, 브랜딩, 제조 등 6단계로 나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저희 정튼다 채널의 이제 구독자님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단계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발전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발전 단계를 단계. 말씀드리는데 네.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구매 대행만 해가지고 엄청 잘하고 있어. 굳이 네. 바꾸고 싶지 않아? 안 바꾸셔도 돼요. 그치. 네. 나는 구매 대행은 하고 싶지 않아. 네. 소싱을 해서 네. 자리를 잡고 하고 싶어? 네.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전제 조건이 이거고 다만 이런 거죠. 발전 방향으로 볼 때 처음에 저는 카페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이거를 어떤 폄하하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중소상인들이 많아요. 정말 소규모 상인들. 네. 그리고 다른 데에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른 강의 들어보고 그 강의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하고 안 맞았겠지. 그리고 다른 어떤 시도를 해보고 안 되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구매 대행 하셔야죠. 위탁하셔야죠. 시작해야지. 그렇게 해서 네. 자리를 조금씩 잡아 나가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보이면 네. 자신만의 상품을 소량씩 소싱도 해보고 소싱한 상품들이 그게 조금 자리가 잡히면 네. 그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또 발전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이 소싱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데 그때는 브랜딩화를 하고 브랜딩화한 상품을 나중에는 좀 더 발전시켜서 도매몰로도 뿌릴 수 있고 더 큰 기업으로도 발전하고
이런 형태로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 저는 사실 기업 회사를 오래 다녔고 제가 그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충분히 서포트 해줄 수 있고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까지 나와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직사마님의 국내 상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수출이겠죠. 주로 어떤 품목을 하셨는지. 초창기에 중국에 판매할 때는 우리 역시 역직구 판매를 했어요. 중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구매 대행이 되겠죠. 사실은 어떤 규제에만 걸리지 않는 상품이면 모든 걸 다 판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전공이 패션 쪽이다 보니까 패션, 그 중에서도 조금 쉬운 쪽, 자파 쪽을 주로 많이 했어요. 신발이나 핸드백 이런 걸 주로 했었고, 뒤에 한국 화장품류들이 중국에 조금 인기가 있으면서 화장품 쪽 이렇게 주로 했었고, 그 이외에 마찬가지로 위탁 형태의 역직구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거는 다 판매를 했었죠. 이렇게 수출을 진행하고 이제 수입도 계속 수출을 같이 하고 진행하는 근데 원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주 전공은 중국 소싱을 해서 한국에 수입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OEM 생산을 하고 공장을 찾고 이런 게 주 업무였으나 중국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타오바오를 알게 됐고, 타오바오에 입점을 해서 거기에 소비가 되는 그런 모든 품목들은 상품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판매를 이렇게 좀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자신 있게 타오바오 입점해서 판매를 해라 하는 교육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입점도 많이 시켜드렸고. 역공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단절된 상태였었잖아요. 지금 다시 역공의 시대가 됐어요. 역공의 시대가 돼서 그 분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시 확장을 시켜보려고 지금 연구 중이고 바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이에요. 그렇군요. 이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막 중국 구매 대행이랑 중국 사입을 시작하시라는 셀러분들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 소싱이나 중국 사입 또는 구매 대행을 통해서 한국에 판매를 하고 이렇게 했던 아주 황금기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황금기 같은 시간처럼 누구든지 이걸 하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죠.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정리를 하고 본인에 맞게끔 이걸 부분 잘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아직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 본인의 상품을 찾느냐 못 찾느냐, 본인의 방향성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브랜딩을 하고 확장성을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고민을 같이 한다면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기존에 3년 전에 계속 진행했었던 걸, 과거에 했던 걸 현재로 가져와가지고 진행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좀 생각이 또 들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맞아요. 그걸로도 솔루션을 활용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굉장히 잘 팔렸던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이 지금은 예를 들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또는 기타 쿠팡의 로켓 배송 이런 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거기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죠. 그러면 그 상품이 아닌 상품을 찾아야 되는 게 어떤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년 전에 어떤 대량 솔루션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록을 했을 때 그냥 대충 막 올리면 고객들이 사줬는데, 그렇게 다 막 올린 것들을 고객들이 선택을 해줄 것이냐? 지금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만의 그거를 고객들에게 컨택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상품 등록 방법이나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들을 내가 장착을 하고 있는지, 요즘에 AI라는 것들도 굉장히 확강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접목을 해서 같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어떤 미래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바로가 미래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간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데 나는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도 이제 사업을 20년 동안 진행을 해 오시면서 마냥 이렇게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힘든 점도 있을 거고, 그 힘든 점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공감을 굉장히 하실 텐데,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부침이 많았던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나 인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또 즐거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하고자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계속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아니었다면
했으면 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 하는 어떤 동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커야지만이 굉장히 해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틀림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익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수익도,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즐거움도,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길 경우에도 그걸 충분히 더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엔 돈만 쫓으면서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내가 하는 일에 좀 좋아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의 이제 목표랑 좀 계획이 좀 있으실 텐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 있죠.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사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네네. 스몰 브랜딩 그룹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괜히 터도 많이 닦아놨고 중국 현지 센터도 만들고 있고 현지 공장들하고 또는 도매업체들하고 컨택을 계속하면서 그 시스템을 계속 구축 중에 있는데, 스몰 브랜딩 그룹. 왜 스몰 브랜딩 그룹이냐 하면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들이 큰 브랜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작게 하는 브랜딩인데 이 작은 브랜딩은 또 너무 사실은 약해요. 네, 약한데 어떻게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 한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약하지만 이 스몰 브랜딩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하나의 큰 패션 그룹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거를 글로벌화 시키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재 목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올해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부분을 목표로 네네. 삼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제 스몰 브랜딩 그룹화를 해서 네. 굉장히 많은 어떤 셀러들을 양성을 하고 브랜딩을 가진 셀러들인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도와드리는 그게 한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저희들도 역시 AI 쪽에 약간 투자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패션 뿐만 아니고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AI를 저희들이 좀 탑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고객들이나 우리 회원들이 이걸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네. 요 두 가지 부분을 지금 올해의 목표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근데 결국 대표님 사업보다는 같이 이끌어 나가는 셀러분들을 더 챙기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커뮤니티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의 이익이 발생이 됐을 때 네. 장기적으로 어떤 같이 나눠 먹는, 그렇다고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발상은 아니고요. 네네. 제가 개인적인 자본주의적인 어떤 이익도 충분히 취하고자 하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커뮤니티를 키우고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걸 다시 더 많은 이익을 구조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그런 형태에서의 사실은 중심축이 좀 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나무 되시는 거. 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이제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랑 촬영하셔서 어떠셨는지 소감.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공부를 충분히 해오시고 물어보시고 분석을 또 했죠. 분석을 대표님 좀 대해서. 하고 네, 맞아요. 물어보시는 것 같고, 질문을, 그리고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방향하고도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네. 본인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단순하게 현재 온라인 쇼핑몰이 어떠냐, 많이 판매하려면 어떠냐, 이런 부분보다 미래 가치를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들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직사마님과 이제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중국 구매 대행도 끝나진 않았다. 네, 꾸준하게 하는 셀러분들도 있을 테고, 이커머스 사업을 또 정리하신 셀러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10년, 20년 이상 하신 셀러분들도 계속 열심히 매출을 내고 있다. 그 모습 자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카페 및 오프톡방을 링크를 고정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로 인사가 될 것 같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구매대행 쪽으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구매대행의 방향성이 그냥 단순하게 매출만 올리겠다, 판매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조금 더 미래를 보면서 자기 브랜딩화 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면서 소액이라도 소규모라도 자기 브랜딩화 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시면, 그리고 그걸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보다 저희 카페나 저를 이용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집사마님 더더욱 사업 번창하실 수 있도록 응원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 하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네. 지금도 중국 사입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카테고리는 패션, 의류, 여성 타깃을 딱 잡아서 그래서 그걸 이제 쭉 하시다 보면 결국은 저한테 오시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진행을 하면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 가운데 인터뷰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